형 드디어 과정에서 사정이라는 산을 넘었네요. 그렇지. 산을 넘고 나서 이제는 목표. 과연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 목표 수립도 이게 장난 아니죠. 정말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뭐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도 하고 목표라고 했을 때도 정확히 개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 목표의 종류라든지 목표의 개념이라든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도 여러 수준이 정말 있어서 수준, 네. 그거를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상대편이 듣는 거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요즘 내가 러닝에 좀 빠져 있으니까 맞아요. 일주일에 3번, 뭐 하루에 30분씩 러닝을 하겠다. 아하. 라고. 이것도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네. 목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소은 박사도 당뇨. 네네네. 우리가 나도 당뇨 위험 네네네. 단계. 그런데 그러면은 당뇨를 내가 위험 단계에서 벗어난다. 정상적인 단계에 간다. 네네네. 이것도 목표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죠. 그죠. 확실히 다르네. 네. 당뇨를 벗어난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과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아웃컴과 관련된. 아하. 네. 그런데 우리가 러닝을 뭐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활동적인 목표. 네네네. 우리가 이것은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웃풋, 아웃컴과 아웃풋. 우리가 아웃풋을 통해서 아웃컴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수단. 활동들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네, 달려서 당을 내리려고 한다. 네. 그거죠. 네.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네. 보면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네, 성과적인 목표는 없어.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활동 목표만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근데 되게 그런 경우는 없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성과적인 목표만 있게 된다. 예. 그럼 뭘로 달성할 건데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단과 메서드와 고울이 다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지. 예. 이거 왜 하는데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요가 아웃컴. 이걸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요. 하는 게 바로 아웃풋. 그렇지.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과 아웃컴을 구분하는 것. 네네네네. 결국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아웃컴. 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아웃풋. 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공복 혈당을 쟀더니 105가 나왔단 말이죠. 좋은 수치잖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어젯밤에 동네를 한 바퀴 1시간 동안 걸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야채 중심으로 먹었단 말이죠. 이 야채 중심으로 먹고 동네를 건 것은 아웃풋. 그렇지. 그 다음에 105로 떨어진 것은 아웃컴. 그렇지. 그럼 일상생활에도 모든 목표는 두 수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찍자. 아웃풋.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 아웃컴. 이렇게. 그렇지. 그것을 적어도 구분해도, 그리고 구분해서 두 가지가 다 제시될 때 계획 수립이 제대로 틀을 잡고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 지점은 뭐야? 네. 정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건데 네. 이것만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어쨌든 사례 관리를 해서 사정을 해서 계획을 할 때 딱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도달할 점 아웃컴 그게 어떤 건지 딱 놓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거를 달성할 건지 딱 그 두 가지만 구분해 놓는다. 그래도 난 그렇게 되면 거의 80%는 오, 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했던 정확한 정보원에 의한 사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 이걸 꼭 사회복지 실전 현장이라고 국한할 게 아니라 평소에 사회복지사 혹은 개인이 이러한 사정 단계를 연습할 수 있겠다. 또 계획 수립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당뇨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로 통해서 그랬을 때 내가 밥 먹는 것처럼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질 때 이 계획 수립할 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지 않을까. 일상생활 역량.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거를 요 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우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실 이제 여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지도하는 학생한테 그래 다음 학기는 그럼 성적은 어느 정도 맞기를 원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3.5요, 3.8이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아웃컴이 되는 거죠. 아웃컴이죠. 그 아웃컴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되게 좀 더 노력하려고요. 아니면 어떻게 노력할 건데 그러면 예습 복습을 잘하려고요. 아웃풋이 불투명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습 복습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연결되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자, 우리가 이 성적이 산출되는 그런 구조를 한번 보자. 그럼 예를 들면 성적이 산출되는 데는 출석 점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점수가 있고 기말고사 점수가 있고 과제 점수가 있고 수업 참여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5가지. 그러면 이 출석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점을 받을 건가? 중간고사는 그럼 시험이 어떤 유형이고 내가 몇 점을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합산하게 해서 그러면 나는 A를 받겠다. 아니면 몇 점을 받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개는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러면 대개는 많은 경우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하려고요.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는 그거는 계획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제가 가을에 책이 한 권 나와요. 그래서 초고를 다 넘겼거든요. 근데 책이 나온다, 책을 내겠다 하는 것은 아웃컴이죠. 제가 세운 계획은 매일 아침에 6시부터 7시 반 정도까지 1시간 반 동안 적어도 2꼭지의 글은 쓴다. 그리고 그거를 몇 달 동안 지켰더니 책 한 권이 완성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칭찬받아야죠. 아웃풋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세웠고, 그다음에 아웃컴도 이뤄냈고, 그죠? 그렇지. 이게 일상생활에 다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좋은 수준 그 컨텐츠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웃컴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래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욕구에 대해서 다뤘잖아. 그 욕구가 목표화 돼야 된다. 아웃컴의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욕구 사정 따로 또 목표 따로 이렇게. 연장선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욕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준과 내가 기대하는 수준, 요 갭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벌어. 근데 내가 적어도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170만 원은 내가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70만 원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욕구 수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70만 원의 수입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정이 정확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쉬워져. 우리가 또 계획 수립이 또 명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들이 또 쉬워져. 그러네요.
매일 내가 6시에 일어나서 2시, 뭐 2꼭지씩을 네. 1시간 정도 해서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딱 세우면, 그러면 매일 그거를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명확한 거야.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구를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을 하고, 네. 그렇게 욕구 산출한 거를 우리가 욕구 사정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성과적 목표로 바꾸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목표를 네. 세워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활동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구분해서 역할을. 네, 네. 역할을 한 다음에 항상 이거를 하고 나서는 확인. 아하, 체크. 아니, 사인해야 됐어. 확인, 서명. 우리 이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서로 동의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딴소리 하지 않고 이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아하. 이것을 뭐 전술용어로 보자면 전략과 전술. 그렇지. 그죠? 전략을 잘 이게 성과 목표라면, 그죠? 이게 아웃컴이라면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거랑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과 목표와 행동 목표. 그렇죠. 이것이 정확할수록 그리고 합의하면 그 뒤는 일사천리로 잘 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르침, 저도 삶에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다음에 또 계속 이 과정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